아이고 이런 얘기는 그 사전 인터뷰 때 나오지 않았어서. 그때는 사업자님 얘기는 안 하시는데. 역시 아이 때리게 생겼다. 아 뭐야 나 역전인데. 자,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문 공감 방송 직장인아 목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목요일. 자,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뭐랄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되게 뭔가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런 게 어떤 건 조금 약간 개괄적으로 너무 그 심표 이씨 좀 얘기 좀 부탁드려요. 심표 이씨. 네, 그러니까 금단 형사 없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히트친 게 판교에 이제 보면 신한 리츠 자산운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네. 그 이제 성남시에서 그 땅을 팔면서 거기 개발시킨 이유가 일반인들한테도 살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라면은 뭐 한국투자신탁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셋 우리가 흔히 아는 자산운용사 이런 큰 기관 투자자들은 일부만 하고 네. 한 40%만 하고 나머지를 일반 개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서 그냥 앱에서 들어가서 주식하고 똑같아요. 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네. 지금도 상장돼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동화를 시키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고. 그 건물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상장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예, 이 개인도 사실은 주주가 된 거죠. 되게 신기해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주거 쪽은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쪼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상업용 이쪽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오피스 가지고 하지만 이제 물류 그다음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다 보면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또 그 골프장 이런 것도 골프장을 누가 요즘에 할 수 근데 지금 유동화해가지고 자산회사가 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내놓고 되게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한번 내가 투자해보고 싶다. 그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디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기사에도 가끔 뜨긴 하지만은 그냥 자기가 서치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맞아요. 자산운용사들 있잖아요. 네네. 예, 어디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운용사 가면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요즘에 검색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데 서칭하게 돼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디 자산에 투자했고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실무 오피스나 이런 거 보는 거죠. 보다 보면 홈플러스도 들어있고 여기 건물도 있고 뭐 지방에 뭐 큰 건물들도 들어있고. 우리 하루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욕하면서 다니는 직장인들도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뭔가 건물에 어찌 보면은 건물이란 자산의 펀드를 내서 이제 그거 내가 일부러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약간 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되게 충분한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포트폴리오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좀 종목 좀 몇 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야 벌써 한국에 돈 많은 사람,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이나 중국을 통해서 평양에 건물을 산다. 그때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능한가요? 거기까지 뭐 제가 운영사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 평양 거를 살 수 있는 줄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네. 구조적으로 뭐 이렇게 펀드가 요즘에는 펀드가 펀드를 몰고 뭐 그 펀드 안에도 많이 모펀드, 자펀드라고 하는데 자꾸 연결돼 있다 보니까 꿀팁인데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셔야 된다.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서 이런 장르도 있구나라는 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고 뭐 검색하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재테크로 뭐 좀 해먹었다는 애들 그냥 물어보면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 모르는 줄 알아? 야 공부해. 그죠. 그 설명은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괜히 자기가 했는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야 그냥 네가 공부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거 뭐 그 순간에 잠깐 어떻게 얘기해 그걸.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무실 이전할 때 뭔가 좀 이제 좀 퀵하게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를 조그만데 이제 다니면서 항상 조그만 회사는 이사가 큰 이슈예요. 조그만 업체들은 이사를 맨날 다녀야 되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그럼 또 이사해야 되고 혹은 반대로 인원이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또 이사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경우가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재택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줄여버리는 거야. 재택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고 그걸 남는 그 임대비로 직원들 급여를 올려주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추세. 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강남 테헤란에 있었을 때 정말 공실이 많았어요. 공실이 지금도 아마 많을 거야. 지금은 거의 강남하고 서울 지역에서 강남하고 판교는 공실 없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인이 누가 이제 갑을 얘기하기 그런데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임대인 임차 중에 결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계약이 이제 밀리니까
강남하고 판교는 지금 공실이 거의 없고. 와 진짜. 예, 이제 물론 이제 찾아오면 있지만은 예전 트렌드를 보면 거의 없. 이제 그분들 보면은 뭐 그런 자산가 분들이 그래요. 공실 나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 또 내가 원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받는 거. 예를 들면 평당으로 여기 따지는 평당 6만 원이다. 이 주변 시장 4만 원인데 아 이거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건물 이미지고 뭐 이게 악기 커피숍에 넣으세요. 근데 그냥 두라고. 없어 괜찮다고. 예,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 보니까 그분이 이겼어요. 그래 그 가격에 또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좀 자괴감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유럽으로 가겠다고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은 그 BBC에서 이런 데는 매일 막 몇 명 죽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고 거기 노동자들 와서 뭐 자국민의 30% 말고 다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 보면 이게 너무 갭차이 큰 거예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나도 이제 그 위에를 봐야 되니까 자괴감이 막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 주식의 대가분이 다른 사람이 주식 땄을 때 만약에 질투가 나고 열받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부자들이 그만큼 뭘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욕심내는 부자고 남을 해쳐가지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질타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기부하고 내주고 건물 사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맞아. 그분들도 생각 바꿔야 돼요. 밑에 이런 우리는 아니고 뭐 개미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못 살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밑에 세상을 돌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자기 부를 이렇게 즐겁게 살려면 그걸 펀더멘털을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부 많이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태릉에 뭐 큰 건물주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이런 데 보면 막 행사도 해요. 입주사 임직원들 다 모아놓고 막 행사하고 뭐 부페도 막 베풀고 하면서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세금 이제 이렇게 탈세가 아니면 이게 면세하려고 그런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개인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할 때.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무실이 이제 일반 기업들이 할 때 이제 부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평당 뭐 얼마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까지 하고 이사 업체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마무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생 업체나 이런 사무실 이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뒤통수 안 맞게 하려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맨 처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발품 많이 하고 알아봐야 되죠. 본인이 발품을 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면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사무실 한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집도 하고 맞아요. 저희 이제 본가도 한번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건설업자 도망가서 막 당하고 있거든요. 그 주위 지금.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조금 돈을 주더라도 주고 뭐 하더라도 좀 지명도 있고 좀 그런 데를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처음부터 밸류 체인 안에 찾고 지역 분석해주고 뭐 그 다음에 그 임대료 가격 뭐 주변에 한 뭐 10개도 20개도 비교해주고 건물의 장단점 해주고 뭐 주차 뭐고 다 해주고 공사 이사 뭐 다 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진짜 신빙성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약간 이상한 데 많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 회사를 물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로얄티 있는 회사일수록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사고 치고 하면 찔르면 도망가고 끝인데 그런 데는 이제 자기가 안 잘려야 되는 그런 회사. 내가 실수 이거 조금 리스크 이거 하느니 내가 이 회사를 어렵게 들어온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인 데를 이제 아무래도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민원을 넣든 뭘 하든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야. 그죠. 싸고 좋은 건 없어, 진짜로. 아니 그 인테리어 그 방송을 봤어요. 업자들이 뭐 부동산 업자, 인테리어 업자, 보험 업자, 눈탱이 치는 법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험업자하고 부동산업자가 상대도 안 되더라고. 인테리어 업자가 최고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표 부자재 뭐 단가 기준표도 모든 업체가 다 달라요. 다 자기네들만의 폼을 쓰고. 맞아. 그리고 만약에 비교를 해서 여기가 좀 싸게 하네? 그럼 여기는 이제 인부 갖다가 장난하고. 맞아. 인건비로. 막 처음에 막 이렇게 비교해갖고 깎아놓으면은 공사기간 연장해서 그것도 채워놓고. 그래서 방법이 없대. 인테리어는 일단 맞고 시작하는 거야. 눈탱이 맞고 시작하는 거라 그냥 비교해봤을 때 한 중간 정도 가격 제한하는 데를 그냥 하면 된다고. 어차피 개인은 뭐 작은 회사는 못하는데 조달청 입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본인이 전문가 예가를 내고
거기에서 총액 입찰제로 많이 해요. 다 필요 없고 뭐 모르겠고 뭐 인원을 다 모르겠고 그냥 여기 넘으면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대부분 여기 지어진 큰 프로젝트들은 다 그 의무 준공 의무 확연을 해요. 네네. 그거 넘어가면 그러니까 날밤을 새든 뭐든 넘어가면 뭐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계속 오기 때문에 넘어가 지연해 페널티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끊잖아요. 계약이행 보증이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키는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러다 보면 맞아요. 사고나. 허술하게. 네, 사고나고 막 허술하게 하고 안에는 그래도 막 대충 그 겉에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런 공유 오피스 그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고두에 악수 둔다고 급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공유 오피스도 이제 많이 큰 대세 중에 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망가질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아는 위워크가 제일 컸는데 이제 해외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 공유 문제가 이거 빠지는구나. 근데 지금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공유 오피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택근무하고 스마트 오피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TFT나 흩어져 있고 그 거점 센터를 만들어요. 그 거점 센터를 물론 임차해가지고 하는 대기업들이 있고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자택근무하자 그때 한번 모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택근무 저도 이제 뭐 해봤지만 그게 특히 집에 애 있고 그러면 정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애 울고 막 미팅하는 집중도 안 되고 진짜 퍼지게 돼요. 그렇다고 뭐 어떤 대기업은 뭐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AI로 해가지고 거기서 안 한 뭐 이렇게 졸면은 뭐 알람 뜨고 막는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자율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정말 실리콘에서 일하는 그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도비사나 영구직이나 그런 자기 성과 1년 내내 성과 내면 되니까 영업직이라는 거지 일반 우리 한국 문화 이건 또 안 맞아요.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점 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매번 임대차 계약하고 그러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확장됐죠. 오늘 좀 나오신 소감을 좀 진짜 시침표 있게 좀 간략하게 우리는 어떻게 이쪽이다 보니까 자산 유동화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아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의 이동화 이런 것들을 부동산 자산 이동.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누가 알게 된 분 소나무님 모셔서 지금 거의 2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와 오랜만에 방송 이렇게 길게 하고 진짜 오랜만이고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목요일은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직장인 여러분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뭘 해야 되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렇죠. 구독도 하셔야 되고요. 댓글 써주세요. 하트도 누르셔야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빵 다 한 번씩 들려주세요. 그렇지.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